자, 그럼 밑에 이제 양글에서 한번 인적 관할을 보겠습니다. 자, 인적 관할은 말 그대로예요. 자, 법이 미치는 인적인 범위.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겠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경찰권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국회의원, 뭐 대통령 등등등, 외교 사절 등.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자, 의는 이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말한다. 자, 경찰권 행사 대상을 말합니다. 자, 누구한테 이제 경찰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외를 보면요, 또 대통령, 국회의원, 사절, 뭐 주한미군 등은 자, 경찰권에서 살짝 이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따라서 밑에 이제 경찰의 기본 이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 민주주의 알고 있죠, 사실은. 자, 민주주의 어떤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제 민주주의. 자, 자, 국가의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 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 국민에게 있고, 자, 모든 권력은 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자, 투표권이 바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증거가 되겠죠. 투표권. 자, 확보 방안. 자, 민주주의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요. 우선 대내적, 대외적 용어를 구분합시다. 자, 대내적이라 내적이라 하는 표현은요. 경찰 내부적으로. 자, 경찰 내부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 대외적이라 하는 표현은 경찰 외부적으로. 자,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자, 이 권력의 견제, 권력 견제 또는 권한의 분산이에요. 권한 분배. 그래서 원문에 자, 경찰 조직에 적절한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 자, 모든 권한을 경찰이 갖고 있으면 사실 이제 그 국가가 대통령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권한을. 그래서 이제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도 그 권한을 자치 주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일환이에요. 자, 경찰관 개인에게 이제 민주적 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말들이고. 자, 대외적으로는요. 경찰 내부가 아닌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경찰위원회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자,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7명의 민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의 민주위원들. 자, 경찰위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생판 일반 시민은 아니고 뭐 변호사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이게 이제 교수님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일곱 분이서 채워져 가지고 해양 경찰을 견제합니다. 해양 경찰 행정에 대해서 그게 바로 경찰위원회예요. 자, 그리고 자, 국민감사 청구제도 안 봐도 알겠죠. 국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해양 경찰이 이렇게 이제 일을 행정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법령이 바로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누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까? 국민이 요청했죠. 자, 이 국민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개를 오픈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허튼 짓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뭐 실상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됐던 뭐 활동비 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해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한번 뉴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뭐 대통령 활동 내역, 활동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해라.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근거 법령이 바로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런 법령의 근거에서 자, 국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자, 이 국가는 국익에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픈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 그것도 이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죠. 언제든 오픈하게끔 만들어서 허튼 짓 못하게끔. 자, 그리고 자,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은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을 하나 짓고 싶어요. 국가기관에서. 자, 시청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 시청을 지어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이제 의견을 여쭙는 이렇게 이제 공청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또는 이제 어떤 행정 업무를 할 때 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공청회 청문회를 열어서 자,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이제 수렴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그 이제 또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견제 기능이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견제적인 기능이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법치주의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법정주의 봤나? 수사 법정주의 기억나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에 의해서 통치해라.
통치는 뭐에 의해서나? 법에 따라서만 통치할 수가 있다. 법치주의. 알았나? 그럼 법은 누가 만들어요? 또 법은 누가 만들어? 의회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대통령이 통치할 수가 있다. 또 분배를 시켜 놓은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 일환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법치주의는 나중에 뒤에서 또 배웁니다. 법적 근거에서.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가로 닫고 처음 가로 시작 처음 가로 닫고 제가 첫 OT 때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법규라 그래요. 자, 법규.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규라 그래요. 그래서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법규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임 규정에 따라서 명령 조항으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의회에서 만든 법률만이 법규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법규 창조라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 자, 정치적 중립주의 보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라는 기관은 어때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자, 어느 정파를 따라간다든가 또는 이 경찰이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자, 그런 국가가 되면 바로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는 기관은 중립을 지키고 자,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대통령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보면 자, 경찰관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여기서 특정인은 대통령도 포함합니다. 자, 이 경찰관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시민을. 갑자기 좀 분노가 이런데. 자,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주의가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주의는요. 헌법, 해양경찰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갖가지 법에 여튼 공무원 또는 경찰과 관련된 법령이라면 다 명시돼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자, 무슨 당에서 무슨 당을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령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한에 공무원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사를 할까요? 무조건 그 정당을 따라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신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신분 보장이 되니까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말 들을 필요 없겠는데 사실 그렇고 있죠. 그죠? 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직업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시 이제 후술하겠지만,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직업으로서 내가 공무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년제. 정년. 그래서 이제 60세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60세까지 이렇게 이제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이제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는 한은 잘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